자, 과연 총선 이후에 첫 번째 대책이 될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야 이거 좀 봐야 될 내용이 나와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임대 입법 개편안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갱신계약 해지권이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뭐 확정되거나 뭐 발표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가져왔어요. 한국일보에 있는 기사고요. 김동욱 기자님께서 4월 15일 날 올려주셨네요. 자, 연장 거듭한 연구 용역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최종안 마련될 것 같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다만 임대차 3법 혹은 2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과태료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그게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제도가 정착이 됐고 특히 이번에 총선 야당 승리로 아마 그 변화되는 폭이 조금은 그칠 것 같다라는 게 이 해당 언론사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입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4년 전에 도입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서 연구 용역 마무리가 되면 최종안이 도출이 되는데 그 이미지에 있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구 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 개편안을 아마 내놓을 거다. 그러면 4월 달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검토하고 나서 5월 초나 중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정도라는 거고요.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게 4년 전인 2020년 7월 달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7월, 5월. 자, 전세 이제 두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2020년 7월 30일. 당시 그때도 여소야대기였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하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주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전월세 신고주는 조금 유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무사항이 됐지만 과태료가 또 유예가 됐습니다. 6월 1일까지. 그래서 약간 반쪽짜리인데 이번에는 과태료 이제 6월 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입자가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월세 계약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진 않고 시세대로 가는 건데 시세가 그전하고 같거나 낮으면 그냥 저 청구권 안 쓰고 전월세 상한제랑 놔둔 상태에서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전세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막 10%, 20% 막 올라버린다. 그러면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서 1회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임대인 분들께서 무조건 5%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밑줄까지 쳐놨죠. 실제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채 2달이 안 걸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빨랐다. 좀 조급하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어떤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2달이 안 걸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3일 만에 그냥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반발이 좀 심했었죠. 여기 나오죠. 법 조항이 애매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법부로 갑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소송이지 저게 그냥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어떤 시간적, 물리적,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고 만약에 임차인들이 뭐 집을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자인데 그 집에 못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이 되면은 4년차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 시장 혼선이 여전한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해 부동산 시장하고 결부지어서 봐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걸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제도 폐지를 시사했지만 기류가 많이 바뀌었죠. 이미 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 내렸고 요걸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게다가 이거를 주도한 야당 민주당의 이번에 총선 압승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부 현재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시장 혼선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현재 지금 해당 언론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살펴볼 건데 글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일보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임대차 3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청구권하고 상한제를 보통 세트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살겠다. 그리고 이때 전월세 상한제 5%만 올리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맞물려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파급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금융실명제 약간 비슷하게 이 실거래가 다 들어가는 게 2006년부터였어요. 이제 제도가 다 정착이 돼가지고 그 실거래가로 안 하고 그러면 불법 다운 업계약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임대차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약했거든요. 그런데 저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벌써 이제 4년차 들어서면서 이게 완벽하게 제도가 정리되면은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던지 간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도 상가처럼 이제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해지권이라고 나오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갱신 해지권. 이게 말 그대로 내가 계약을 더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겠다. 여기서 끝내겠다. 이거죠. 자, 이게 어떤 스토리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신설이 됐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반대되는 계약갱신 해지권은 관련된 법 6조의 2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이 6조의 2가 뭐냐?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해지를 다룬 조항이에요. 여러분들 묵시적 갱신 아시죠? 기간이 다 왔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묵시적,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뒀냐면은 2009년 5월 달에 신설된 건데 자, 묵시적 갱신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행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6조의 2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6조의 3이 바로 이 6조의 1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같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했으면은 내가 통보하면, 임차인이 통보하면 임대인이 내줘야 되고, 똑같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는 동일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를 2개월, 2달도 채 안 걸려서 그냥 쭉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 국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역전세가 터져버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준용한 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갱신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 법원에서도 야, 이걸 근거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가 좀 너무했다. 라고 이제 일부 제동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냐, 틀리냐는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굉장히 이제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고려했었어야 된다라고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임대차 3법 신설 당시 2020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국회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자, 갱신 요구권 도입으로 임대료가 높아져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게 뭔가 임대인에게 부담이 가면 그 중에 일부, 전부는 아닌데 일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한테 전가하려는 어떤 경제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배웠던, 누구나는 아니겠네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재정학 같은 거, 경제학 언론 보면은 그냥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면 갱신의 거절 사유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근데 2달도 안 돼서 끝내버렸죠. 법원 행정처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 정책적 부담을 집주인이 임대료 등의 전가에서 부작용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언론사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대부분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반대되는 계약갱신 해지권에 대해서 좀 뭔가 조정이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약간 스토리를 가져갔었던 거예요. 4년차가 되니까. 저희까지 따라오셨죠.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법을 만들었던 야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뒀잖아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만든 법이잖아요. 이걸 인정할까 안 할까? 아무래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두 의견이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아직,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회현상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도 쓰고, 제 블로그에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거 원래대로라면 4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제동을 좀 걸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변수가 뭐냐면 전세가 상승이에요. 올 가을 전세 시장도 우려가 되지만 이미 지금 상반기 몇 군데 지역, 특히 학군지 좋은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전세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가 KB 부동산에 있는 전세 가격 지수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 거 24년 4월 8일 거 가져왔는데 이쪽 빨간색이 상승이고요. 파란색이 하락인데 상승 지역을 잘 보시면 이게 성남 수정구, 동대문, 강북, 안산 단원구, 수원 권선구, 인천 서구, 도봉구, 부천 소사구 탑 10 중에서 8개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강북, 도봉 지금 3개는 서울이죠. 그리고 보면은 최소 0.24에서 0.44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저는 0.3 정도 넘으면 좀 이게 이슈 있다. 일주일 단위니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건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년 말 대비 1년 전 했을 때 얼마나 올랐냐 이건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수원 영통, 요즘에 영통 장난 아니에요. 전세 5.6%. 계룡, 관악, 인천 서구, 부산 강서, 수원 팔달, 동작, 서대문, 구로, 서울 중구. 수원 지금 난리구나. 수원 영통, 수원 팔달.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시계열로 쭉 보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인데 22년 10월달 요때죠. 파랬죠. 그래서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해지권을 써버린 거예요. 임차인들이 또 이제 역전세 문제, 전세 사기 이런 이슈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슬슬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서울 25개구만 지금 보는 겁니다. 슬슬 지금 약간 빨개지려고 하고 있죠. 이게 24년 4월 8일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해지권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좀 개편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었고 총선도 이겼고 게다가 이걸 들이밀 수도 있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걸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좀 이렇게 법 취지에 맞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쪽으로 권리나 의무가 쏠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차인도 항상 언제까지 늘 임차인이겠습니까? 나중에 임대인 될 수 있어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임차인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적당해야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은 좀 좋은 소식 가지고 제가 설명 안내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올해 바라보실 때 이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셋 중에 하나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이거 말고 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